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아침 9시 38분입니다. 어젯밤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슈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장 마감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다양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있었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나씩 보자면은 유로존 22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은 이 미국에 비해서 인플레가 심각하고 경제는 허약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가 허약하지만 인플레가 미국에 비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금리를 당연히 일단 25bp를 올렸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미국처럼 유로존이 경제가 좋았다면 어땠을까요? 미국처럼 유로존이 경기가 좋았다면 지금의 인플레 상황을 봤을 때 아마 50bp를 올렸을 겁니다. 그죠? 아마도요. 경기가 좋았다면요. 근데 지금 25bp밖에 올리지 못하는 건 뭐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다시피 경제가 좋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아예 연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로존의 이런 처지와 미국의 그런 처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제 우리가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 이제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없다라는 발언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죠?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2 통화정책회의 간단하게 했고, 참 조금만 좀 더 보자면요. 대부분 다 뻔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유로존은 인플레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너무 오랫동안 높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플레 파이팅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뻔한 이야기들 좀 했고요. 연준과 비슷한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 지표 의존적인 접근법을 계속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긴축 경로 말해주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 등등 그죠? 미국과 비슷하게 이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거 자체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지표 의존적인 접근법을 한다라는 표현하고 유럽이 지표 의존적인 표현을 한다는 건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다르죠, 그죠?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일단 요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 또 다른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양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개장 직전에. 보시면 이런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다 훌륭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각종, 그죠? 여러 가지 지표들 다 좋게 나왔고,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거, 그죠? 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왜 GDP가 좋게 나왔는지 자세한 건 살펴보지 않을 건데, 일단 굉장히 좋게 나왔다. 미국 경제 너무 좋다라는 자신감이, 그죠? 예. 또 그런 연준의 자신감, 또 그리고 최근에 경기 침체 없다라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전망, 그런 걸 뒷받침해주는 멋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은 더욱더 환호를 했겠죠. 또 그리고 고용지표도 중요하게 봐야 될 고용지표, 그죠? 연준이 눈뜨고 지켜보고 있는 고용지표도 보시다시피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고용시장조차 튼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인플레는 잘 잡혀가고 있고 경제는 너무 좋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는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그런 지표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좀 독특했죠. 그죠? 일단 요까지 좀 살펴보고 하나만 좀 더 보자면요. 그 재무부의 채권 발행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어젯밤에도 그 채권 입찰이 계속 어젯밤에도 진행이 됐는데 계속해서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단기물 금리들은 대부분 다 그냥 지난번 값이나 이번 값이나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이 장기물 금리들은 대부분 지금 금리 수준들이 좀 크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지나친 대규모 채권 발행에 대한 그런 부작용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걸 수도 있고, 어제 봤던 그 연준의 긴축적인 발언 그런 것 때문에 긴축 우려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런 장기물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부담이다, 그죠? 올해 3월 달에 은행들이 망했을 때
결과적으로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쭉쭉쭉 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걔네들이 망했던 그 금리 수준 비슷하게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시장에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고용 시장은 좋고 미국 경제는 좋고 서비스업은 좋으나 이제 등에 근데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리가 높다라는 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일본 물가지표들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일본 물가지표 발표가 먼저였는지 아니면 BOJ 그 회의가 먼저였는지 뭐가 먼저인지 제가 그 시간 순서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어젯밤에 어떤 조치를 좀 내놓긴 했거든요. 어디에 있더라? 여기 있다. 네, 이 부분 좀만 읽어볼게요. 기사 제목은 요겁니다. 이와 같은 시장 분위기는 일본 중앙은행이 27일, 28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수익률 곡선 제어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싸늘하게 식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BOJ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단을 0.5로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거를 0.5%로 2배 확대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 지표들은 계속 일본도 높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수익률 곡선 제어 범위를 넓힌다는 소식은 이게 더욱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구나, 더욱더 긴축적으로 나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어젯밤에 굉장히 오늘 밤, 이틀 전밤 그리고 어젯밤, 오늘까지 해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렇게 많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젯밤 시장이 올랐네 내렸네 그런 데는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영향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좀 복합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 거니까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어젯밤 미국 증시의 맨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죠. 그죠? 미국 증시 시작은요. 시작이 좋았던 거는 메타의 좋은 실적,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기업의 실적이 좋다.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참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인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보시면 쭉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건데요. 인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인텔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8%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전에 사실 어젯밤에도 미국 반도체는 비교적 강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좀 비교적 선방했고요. 그리고 지금 인텔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8%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선물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저 인텔의 실적이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시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아마존 실적이 발표가 되고 다음 주 중반에는 애플 실적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애플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이슈 이야기만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렸죠. 그죠? 네. 요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빠진 겁니다. 물론 메타 주식은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타는 시퍼렇게가 아니고 여기 진한 초록색에 들어있죠. 4% 올랐어요. 네, 메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다. 그랬기 때문에 메타 자체는 크게 올랐다.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는 또 빠졌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실적 시즌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과 좀 다르죠. 이번 실적 시즌은 재밌는 게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놔도 물론 오르는 때도 있었지만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하거나 시장이 하락하거나 해당 주식이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걸 알고 미리 사람들이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좋았을 것이 미리 선반영됐다라는 이런 개념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그 해당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것은 일종의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요즘에 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누적이 돼서 시장의 추세도 꺾일 수 있겠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까지 일단 좀 내용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좀 말씀드렸고,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장 초반에 강하게 올랐던 미국 증시는 막판이 갈수록 되돌렸다. 그리고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이제 좀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연스러움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겁니다. 이 어젯밤 미국 증시는 여기 보시다시피 갭상승 출발한 거예요. 다들 그죠? 3대 지수가 다들 분위기가 좋게 출발했어요. 특히 S&P 지수를 제가 잘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S&P 지수는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직전 고점이 있고 이 자리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갭상승 출발했단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갭상승 출발을 했으면은 통상적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제 신고가잖아요. 매물 극복했잖아요. 신고가기 때문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주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 특별히 이렇게 뭐 어떤 강한 매수세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근데 그런 날에 어떻습니까? 이런 날에 이 갭상승을 오히려 매도의 찬스로 활용해서 여기서 장대 음봉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어떤 강력한 힘이 개입한 좀 굉장히 인위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스닥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어차피 직전 고점 자리에 저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게 뭐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S&P는 다른 겁니다. 그죠? 고점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린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어떤 의지가 좀 개입이 된 거다. 인위적인 어떤 세력들의 의지가 좀 개입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직전 고점 못 넘었으니까, 그죠? 계속해서 하방 베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좁은 박스권입니다.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인텔의 좋은 실적도 있고 또 오늘 밤에 아마존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당장 붕괴시키진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붕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김치국 마시면 안 된다. S&P 지수는 계속해서 어쨌든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쌍고점 가능성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대응을 느긋한 하방 매집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스닥은 그쵸, 뭐 나스닥도 쌍고점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나스닥 쌍고점 이야기할 수 있게 충분히 됐고, 다만 얘도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은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 박스권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어떤 시장의 이런 강세 분위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애플 이런 주도주 친구들이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좀 어떤 뭐 방향 전환이나 이런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나스닥도 의미가 있죠. 그죠? 30분봉입니다. 30분봉. 지난 이제 며칠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30분봉을 보고 계신 건데, 어젯밤에 한 일은 뭐냐? 대략적으로 15,850과 950 사이 언저리에 여기 어딘가에 저항대가 있구나라는 걸 어젯밤에 확인을 한 거예요. 사실 어젯밤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잤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좀 후회가 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어차피 뭐 후회도 소용이 없죠. 뭐 어차피 시간은 지난 거고, 또 그리고 일단은 어젯밤에 뭐 이렇게 인위적인 이런 매도세가 등장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는데, 하여튼 제가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지지선으로 지난 몇 거래일간 확인했고 일단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단 말이죠. 분명 어제 장 초반에는요. 어젯밤 초반에는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렇다면 이 올라가는 흐름이 어디서 끝날 것인지를 테스트해봐야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수의 움직임은 좀 둔하고 느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저항을 15,850이나 950 사이에 저항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일단 어젯밤에 한 번 확인한 거고요. 지금 워낙 강세장이기 때문에 얘가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가 저항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도전하면은 그럼 이제 하방 투자를 그럼 그때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잤던 거예요. 뭐 그래서 일단 어젯밤도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좀 씁쓸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아래에 있는 지지선 여기를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쫄리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어젯밤 장 초반에 조금 쫄리긴 했었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누구나 막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하방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쫄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긴 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쫄립니다. 그래서 좀 발발발발 떨고 있다가 어디에 일단 저항을 확인하나 보자 했는데 여기 저항을 확인하는 걸 봤고 이거 저항 한 번쯤 더 확인하겠지 싶어서 일단 어제 음봉을 보고 일단 뭐 제가 했던 생각은 다음번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야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운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나스닥은 쌍고점 가능성이 생긴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굳힌 겁니다. 예. 하여튼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전일 나왔던 이런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시면 된다. 어쨌든 미국 증시 S&P는 직전 고점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하방 매집 전략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S&P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매집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기준이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넘어갈 것 같은데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살짝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악재도 없었거든요. 어떠한 악재도 없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저는 사실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일단 언론에서는 BOJ의 긴축 시그널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언론에서 이거를 크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어떤 좀 표면적인 악재 혹은 뭐 잠재적인 악재 조만간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그런 악재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악재가 등장했다. 일단 뭔가 악재가 있긴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 분위기가 일단 조금은 달라지고 있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이렇게 시장이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깜짝 하락 마감을 했는데 좀 세력들이 좀 의미 있게 일부러 매도를 던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BOJ 긴축 시그널이라고 써놨지만은 BOJ의 긴축뿐만이 아니고 제 생각엔 그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도 뒤늦게 긴축 우려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미국 경제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당연히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그리고 어제 연준에서 뭐라고 했어요? 긴축 인상 금리 인상이 끝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죠.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암시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게 나와버리면 다음번에 또 금리 올릴 수 있어라는 그런 우려가 좀 퍼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표면적으로는 뭐 BOJ의 뭐 긴축 시그널에 이러한 뭐 그 긴축 시그널에 뭐 다우 랠리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저의 생각엔 이거 FOMC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죠? FOMC 날에 나타났어야 될 반응이 어젯밤에 나타난 거다라고도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 그걸 좀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았던 것도 미국의 긴축, 연준의 긴축에 불을 붙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축 우려가 조금 더 작용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BOJ가 아니고 연준의 긴축 시그널에 또 그리고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털썩한 거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런 지표들 좋게 나올 거를 시장이 이미 선반영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오고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측면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연준의 그런 어제 FOMC의 긴축적인 내용이 오늘에서야 반영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FOMC 당일날은 늘 오르는 게 어떤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또 그리고 그 다음날에 꼭 되돌리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결국 그런 비슷한 재작년에 있었던 그런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하여튼 뭐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여튼 빠졌어요. 근데 이 긴축이란 게 슬슬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BOJ의 긴축이 됐든 FOMC 회의의 긴축이 됐든 하여튼 긴축이란 재료가 슬슬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 달러와 금리를 좀 오늘 조금 그리고 더 살펴봐야 됩니다. 달러와 금리 좀 보겠습니다.
달러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죠? 예, 어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가 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거냐면은, 자, 지난번에 101이란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01이란 자리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그 지난 몇 거래일간에 하락했던 걸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지지력을 확인하고 확 되돌렸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그죠? 이것도 인위적인 어떤 그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력 확인했죠, 그죠? 이 자리 종가상으로 붕괴시킨 거 아니에요. 지지력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뭐다? 아, 이런 식으로 상승 N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욱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지난번에 니네 여기 100일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던 이 흐름, 이거 속임수지? 이거 언더슈팅이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조금 더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이게 언더슈팅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거예요. 그죠? 이게 진정한 하락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올라와서는 안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언더슈팅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입니다만은 이게 언더슈팅으로 인식이 되고 어젯밤에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죠. 그죠? S&P에서 세력들이 강력한 매도세, 인위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준 거다.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강력한 인위적인 매수세가 등장을 한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어떤 중간 자리에서 상승을 하던 그런 중간 자리에서 이런 지지력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여기서 쭉 내려오던 어떤 이런 뭐 추세선 이런 거를 안착할 만한 그런 힘이 생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정당화시킬 만한 이유도 있었죠. 그죠? 뭐 유로존이 긴축을 했다. 유로존이 긴축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사실 달러 약세의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그거 이후에 미국 GDP가 너무 좋아버렸죠. 제 생각엔 그런 거에 영향인 것 같다. 뭐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하다라는 것도 달러 강세의 요인이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달러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BOJ가 긴축한다. 그런 거는 사실 달러 약세 요인이죠. 그죠? 달러 약세 요인이 사실 어제 따지고 보면 두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매파적인 ECB, 매파적인 BOJ.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는 거는 그 FOMC 영향이 아니냐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요. 그죠? 저는 FOMC 회의의 그런 영향을 조금 더 크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FOMC 회의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다. 어제 나왔어야 될 반응이 오늘 나온 거다. 또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GDP 이런 좋은 경제 지표도 영향을 미친 거다. 그런 것들이 BOJ의 영향과 ECB의 영향을 다 씹어먹은 거다. 요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저의 의견입니다, 이건. 또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크게 올랐죠. 뭐 여러 은행들이 긴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런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요.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올랐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에서 금리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최근에 좀 많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3월 달에 이 자리에서 금리가 이 수준일 때 SVB가 망하면서 다양한 은행들이 다 같이 쓰러졌는데요. 물론 이제 이때 같지는 않겠죠. 그죠? 이때 한번 은행들이 얻어 터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겠죠. 야, 금리가 또 올라가면은 우리 은행들이 손해를 보니까 야, 빨리빨리 채권 우리 갖고 있던 거 비중 좀 축소하고 처리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좀 괜찮을 수 있으나 근데 여전히 허덕허덕거리는 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올라온 거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크게 올라가고 달러가 크게 올라가고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에도 특히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금융시장 돈의 논리로 봤을 때 어젯밤 증시가 빠진 거는 달러와 금리가 급등해서 빠졌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만 어쨌든 금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 인상 후반전이다. 물론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긴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저도 좀 긴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이런 직전 고점들 물론 여기는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를 넘어간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얘가 아예 상승 추세로 막 한동안 더 금리가 계속 올라갈까?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에 디폴트 사이클 뭐 그런 거 보여드렸죠. 그죠? 뭐 회사채 본드 회사채들의 그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이 정도 금리 수준에도 지금 회사채들이 망해가고 디폴트가 뭐 올라가고 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럼 아마 시장 참가자들이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올라가기도 전에
아마 시장은 뭐 큰 일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금리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채권 투자를 이쯤에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게 타이밍이 그죠 미뤄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살펴봤습니다. 좀 어젯밤에 어젯밤 워낙 이벤트들이 많아가고 좀 할 말이 좀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달러가 워낙 크게 떨어지니까 국제유가는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야,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 가뜩이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코어 물가는 그대로인데 핵심 물가는 그대로인데 헤드라인 물가 떨어지고 있죠. 원자재 가격 하락 덕분에요. 원자재 가격 다시 오르면 떨어지던 헤드라인 물가는 누가 잡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잘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은 뭐 계속해서 중국이 안 좋아서 그런지 구리 가격은 일단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은 콜록콜록하고 있다. 미국은 너무 잘 나간다. 유럽도 콜록콜록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싶죠. 네. 그런 애매한 상황에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상황에 우린 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한국 증시 좀 보자면은 딱 보니까 에코프로 친구들이 둘 다 양봉 쭈르시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코스닥은 안 빠지고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음봉 나오고 하이닉스 음봉 나오는 거 보니까 코스피는 좀 빠지고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뭐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저점도 낮추고 있고 이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매물대도 두껍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식 매도 전략이 이제는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나요? 하이닉스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일단 그 어제 급등에 대한 그런 뭐 피로감 소화 뭐 혹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강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게 검증 과정일 수도 있어요. 예, 어제 만들어놨던 어제 급등이 진짠가 하는 그런 검증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근데 지금 이대로 마감한다면은 어제의 상승은 진짜가 될 수 있겠죠. 네, 어제의 상승은 진짜일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물론 오버슈팅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강하니까 강하다고 인정해주고 다만 이제 대응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또 그리고 하이닉스도 여기 직전 고점 자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주의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돌파한 차 갖고 레벨업이니까 나는 주식 산다.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어쨌든 정말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이 결정적인 자리임에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어쩌면 결정적인 시간은 뭐 지났을 수도 있고 이미 뭐 고점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그만큼 어쨌든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좀 다들 둔화가 되고 있고요.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다가 저점 붕괴되면 결국 추세로 전환하는 거죠. 그죠? 지금 다들 지금 어떤 좁은 혼조한 구간 안에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러면서 서로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는 일단 보시면은 이 급락을 했었고 다시 급등을 했었고 다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 수렴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어떤 힘들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다. 의견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되돌려버리면 또 분위기가 또 급속히 또 다운되겠죠. 하여튼 근데 지금 당장은 뭐 크게 할 이야기는 없다. 왜냐면은 좁은 구간 안에서 봤을 때 뭐 348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346으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348이나 346 정도 저항은 여기 있고요. 지지력은 어디 있습니까? 342 정도의 지지력이 있습니다. 매우 좁은 박스권에 있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른다 내린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죠? 348에도 있고 346에도 있고 반등시 매도 전략 또 그리고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고점도 있고요. 든든한 고점도 있고요. 한 달 반 묵은 고점이죠. 그런 고점도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런 걸 보고 지금 주식 매수하기는 더 부담스럽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레벨업 됐다고 막 주식 사기 부담스러운 게 이런 거 때문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코스피에서 보셔야 될 건 342죠. 342가 붕괴가 돼야 아래쪽으로 가는 거다. 그죠?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의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양봉이 보였는데요. 어제 양봉 이런 장대 양봉을 보이고 나서도 오늘 또 그리고 좋은 인텔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한다고 하고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오늘 올라가야 될 날인데 일단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좀 일단 분위기가 안 좋긴 한 겁니다. 그죠? 그런 점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풋옵션들 여전히 어딘가를 지키고 있고 풋옵션이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이 변동성이 좀 커서 그런데요.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요, 아직까지 이 미친 변동성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이 얼마든지 한 번쯤은 더 치고 오를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이 만들어 놓은 음봉 두 개가 이렇게 딱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식 매도 전략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걸 보고 반등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 이제 반등식 매도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0.3%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인버스 진입해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하루에 막 10%, 15%씩 움직이고 있는데 0.3% 올랐다고요. 반등식 매도 전략이다. 좀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좀 의미 있게 좀 의미 있게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 있게 올라올 수 있는 힘도 전 있다라고 봅니다. 에코프로 친구들 하루 만에 죽겠어요. 그죠? 한 번 더 꿈틀하겠죠. 하루에 한 10%, 20%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여유롭게 생각하자 말씀드렸죠. 좀이 쑤실 때는 여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예시 2018년 1월달 이때 좀 예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뭐 저렇게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좀 반등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어젯밤에 달러가 중요한 의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네요. 원달러 환율은 그걸 귀신같이 알고 미리 어제 선반영을 했네요. 그죠? 미리 어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미리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저항이 한 80원대, 82원 이 정도 때 지금 저항이 직전 고점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 넘어가면 좀 시원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양봉 보이면서 이렇게 지지역 보였기 때문에 70원 지지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상상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음봉이 나오거나 좀 하락할 때, 그죠? 달러는 눌림시 매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실적도 있고요. 뭐도 있고 또 그리고 오늘 밤에도 미국 물가 지표 중요한 거 발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느긋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중요한 때인 건 분명하나 그렇다고 당장 오늘 급하게 모든 거를 해야 될 필요는 또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잘 냉철하게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